유기되는 동물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집값 쓸게요. 마침 3으로 드립니다. 꼬리뼈 한 개가 골절돼서 물리적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학대예요. 너무 잔인한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실은. 야생의 본능을 갖고 있지만 인간에 의해 유입돼 평생 갇혀 사는 동물들. 하지만 원하는 대로 길들여지지 않거나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버림받기도 합니다. 홍대 인근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로 처음에 발견이 되었었고요. 동물을 가지고 영리 활동을 해왔잖아요. 근데 영리 활동이 끌렸다고 이게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콘크리트 위에서 태어나 콘크리트에서 살아온 동물원의 야생동물. 과연 이들이 갈 곳은 어딜까요? 또다시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로부터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얘네 두 마리는 출처가 아주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처음에 요즘 들어 점점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서울 마포구의 홍대 인근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로 처음에 발견이 되었었고요. 뭐 의도적으로 유기했거나 혹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었죠. 사람을 잘 따르는 것으로 봐서 누군가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라쿤.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되는 게, 라쿤은 모든 곳에 올라갈 수 있고 모든 것을 헤집어 놓을 수 있는 동물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가정집에서 키우다가 발현이 되면 키울 수 있는 친구가 아니구나라는 걸 늦게나마 좀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이 라쿤은 1년 전 구조돼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조심히 가. 가서 잘 지내고. 겁이 많아가지고 걱정이네. 이제 더 넓고 체계적 환경을 갖춘 국립생태원으로 이송되죠. 생태계 보존과 생물 다양성 복원을 위해 설립된 국립생태원. 생태원에 갓 들어온 라쿤이 수의사의 정밀 신체 검사를 기다립니다. 유기된 뒤에 한동안 길거리를 배회하며 살았기에 알려지지 않은 뜻밖의 병원균에 감염됐을지도 모릅니다. 외이도의 끝부분 쪽이 약간 발적이 있는데 삼출물은 없어요. 체온과 혈액 등을 검사해본 결과 다행히 특별한 이상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 결과는 조금 달랐죠. 만져봤을 때는 특별한 점을 찾지를 못해서 건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꼬리뼈 한 개가 지금 골절돼서 원인은 다양하나 이 뼈가 부러질 수준의 어떤 물리적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2023년에 설립된 유기방치 야생동물보호센터. 이곳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전국의 구조센터로부터 인계받은 400여 마리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라쿤처럼 누군가에게 유기되거나 방치됐던 동물이죠. 몸이 좀 아파서 내지는 성격이 좀 포악하거나 겁이 좀 많은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좀 공격성을 갖는 아이들도 좀 있고요. 지들끼리도 사이가 좀 안 좋은 경우들 좀 있고요.
야생으로의 확산을 막아 우리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만든 시설. 그렇다면 이 동물들은 왜 유기됐던 것일까요? 서울의 번화가인 마포구에 있는 한 상가 건물. 김현정 씨는 50마리에 달하는 미어캣과 일일이 눈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도미미라라. 미어캣은 김현정 씨에게 돌봐야 할 품 안의 자식과도 같죠. 이렇게 정말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콧구멍으로 냄새를 맡아요. 이렇게. 그래서 암투병으로 힘든 와중에도 미어캣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고 삶의 위안까지 얻었다는 김현정 씨.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자식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거나 뭐 이런 것도 거의 이제 좋은 뭐 유기농이라던가 뭐 동물 복지라던가 뭐 그런 거 생각해서 다 하고 냉장고도 저희 거보다 얘들 먹는 게 더 많이 있어요. 이렇듯 반려동물을 사랑했던 현정 씨는 이곳에 미어캣 카페를 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Oh, I feel great. It's lovely. Like, I've never sat with meerkats before, so it's quite nice. It's really fun because I've never been able to do something like this before, and they're so cute. 현재 동물 카페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동물원의 수는 127곳. 이 중 대부분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법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전의 한 사설동물원. 내부로 들어가자 유리창 너머 좁은 우리 안에 흑표범, 백호랑이, 사자, 곰과 같은 동물이 눈에 띕니다. 이들의 먹잇감. 이것은 관람객들이 먹이 체험을 위해 동물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산 것들입니다. 먹이주기 체험하는 큰 이유가 뭐예요? 먹이 팔아서 동물원 운영에 도움이 되려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좋아야 먹이가 많이 팔리고 수익도 많이 생기고 이제 이런 구조 때문에 동물들이 사실은 학대당하고 있는 거고. 동물이 아닌 관람 이익이 먼저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작년 7월 폐업을 앞둔 김해의 한 사설동물원.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사자가 발견됐습니다. 코로나로 관람객의 먹이 체험이 줄자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사자. 갈비사자라 불렸던 바람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구조돼 다행히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두운 철창에서 벗어나 7년 만에 마주한 햇살. 바람이 사건은 동물에게 행한 극단적 폭력의 사례였고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2023년 말 동물원 수족관법의 시행으로 이어졌죠. 5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동물원 설립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동물 학대로 지목됐던 먹이 체험, 만지기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8년도 12월까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체험동물원의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동물들이 갈 곳이 사실은 없거든요. 이미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일본. 도쿄만 인근에 있는 가와사키시는 호젓한 전원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앵무새들이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도로는 물론 공원에까지 녀석들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가 진동했고 울음소리는 사람이 대화조차 불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可愛いとかを超えてる音もうるさいし、切ってみたときはね、可愛いのあれに入るのには数が少なくないと可愛いって思わないけど、集団でちょっと。 10여 년 전엔 200마리에 불과했다는 앵무새. 하지만 지금 일본 전역에서 2,500마리가 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녀석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今見ていただいたようなワカケホンセイインコっていう動物に関しては、ペットとして売るために輸入されてきた。 무섭도록 개체수가 늘면서 일반 시민의 삶까지 위협받게 되자 결국 시에서 임시방편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 ですから公園の中から追い出すのではなくてですね、止まって、人に迷惑になる木だけをですね少し剪定して止まりにくくして、で別の木に移ってもらうっていう対策をしています。 피해가 막심하지만 강제로 포획해 개체수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현행 동물법상 보호받아야 할 야생조류로 구분돼 있기 때문입니다. その繁殖を止めるやり方なんでしょうけども、基本的に鳥っていうのは去勢避妊っていうのができないんですね。子供を作れなくするっていうことができないので、それをやるとしたらもう殺すしかなくなるっていう状態です。 이렇듯 40년 전 반려동물로 들여왔으나 이젠 살처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가와사키시 전체의 문제가 돼버린 장미 목도리 앵무. 유기된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는 수도인 도쿄 한복판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도심 거리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라쿤. 일본은 이미 라쿤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해 포획 후 살처분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야생에서의 적응력과 번식력이 강한 이 녀석들은 종종 지붕을 뚫고 몰래 다락방에 들어와 새끼를 낳기도 합니다. (1970년대) 인기리에 방송됐던 애니메이션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반려동물로 수입됐던 라쿤. 하지만 이제 라쿤은 일본 사람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도쿄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이바라키현. 하츠미 씨의 직업은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붙잡힌 라쿤을 수거하는 일입니다. 신고를 받고 찾아간 한 농가. この姿からアライグマだろう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ちゃったんだけど、せっかく捕まえたんだけどこれはアライグマじゃないんですよ、タヌキなんですよ。アライグマの場合は尻尾の方に輪があったりなんか、あと手の指が長いとか、また別な特徴あるんで、これはもうアライグマじゃなくてタヌキなんですよ。 산이 드물고 평야와 강이 있어 라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인 이곳은 라쿤의 번식이 급속도로 확산됐고 수확철만 되면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8月から9月にブドウができるんだけど、そのブドウが人間が食べたように、皮を下に落として、毎朝何房か食べられちゃう。 다행히 토종 너구리인 이 녀석은 멀리 있는 야산에 방사될 겁니다. 또 다른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달려간 하츠미 씨. 이번엔 빈손이 아닙니다. 하츠미さん、これ何ですか? アライグマです。今月は少ないけども、先月は60頭超えるぐらいいました。 수거가 끝나면 하츠미 씨는 매일매일 그날의 결과를 시청에 보고합니다. 하츠미 씨의 보고는 농가의 피해 규모와 라쿤 개체 수 측정에 활용될 겁니다. ですね、茨城県内では、一番捕獲数を取っております。令和2年度446、令和3年度632、令和4年度705、どんどん増えていっているような状態です。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세가 뚜렷한 라쿤의 포획수. 과연 이것이 일본만의 문제일까요? 실제 우리나라 환경부의 연구 결과 라쿤은 토종 너구리에 비해 크고 공격적인 데다 환경 적응력까지 뛰어나 국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동물로 예측됐습니다. 라쿤은 덩치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캐나다 북부권까지 분포하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잡식을 하고요. 나무도 잘 타고 지상생활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뭐 이런 특성들 뭐 체구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뭐 10kg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야생에서는 라쿤이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한 마리의 라쿤이 국립생태원 유기방치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왔습니다. 두웅아 밥 먹자. 괜찮아? 두웅이란 새 이름을 얻게 된 라쿤. 아무도 없어. 거기 아무도 없어. 두웅이가 원래 밥 넣어줘도 바로 밥은 먹진 않고 좀 경계심 심하고 오늘 그래도 사람도 많은 편이어서 평소보다도 더 경계가 많은 것 같아요. 유기되거나 방치돼 들어온 라쿤은 더 이상 번식 없이 이곳에서 동물부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지낼 겁니다. 그 예전에는 밥 줘도 나와서 잘 안 먹고 겨우 뭔가 한 개 갖고 가서 안에서 막 집에 숨어서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신경도 안 써. 이곳이 수용할 수 있는 동물은 약 400여 마리.
먹이는 각 동물의 크기와 영양 상태, 습성에 따라 달리 제공됩니다. 이렇듯 의료시설은 물론 동물의 행동 풍부화 시설까지 갖춘 국립생태원은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센터 10곳으로부터 유기 또는 방치된 야생동물을 인계받아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동물이 유입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생태원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보호시설을 일단 하나 마련을 해서 운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만큼 이 동물들을 담을 수 있을지 또는 얼마만큼 더 많이 쏟아져 나올지는 좀 고민이 좀 되긴 되는데 다른 일선에 있는 동물원에서도 좀 십시일반 차원에서라도 이제 좀 감당을 좀 해야 될 영역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미의 작은 나라지만 국토의 25%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을 만큼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나라 코스타리카. 수도인 산호세 외곽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센터. 이곳엔 매일 전국 곳곳에서 긴급 구조된 동물들이 들어옵니다. 방금 들어온 녀석은 어린 고암 원숭이. His left side is not responding normally. If you see if I pinch his hand, he's not moving the hand too much, or the tail. So this could be related to head trauma when he hit the ground. Here we are looking for 전봇대에서 놀다가 감전돼 떨어진 녀석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You can see this eye is a little bit swollen. And also the right, you see how it's not. I saw the left leg. Yeah, he's moving it, but it's like too slow, and it's not like normal movements. And also we saw the head is a little bit like twist. 탈수 증상이 심한 원숭이에게 포도당과 진통제를 긴급 주사하는 수의사. 당분간 인큐베이터에 넣고 상태를 지켜볼 참입니다. 이렇듯 이곳에 전국 곳곳으로부터 구조돼 들어오는 야생동물의 수는 1년에 약 3,000마리에 달합니다. For a year, it is about $1.5 million for maintenance. We have about 55 staff around the country as well, including our release sites. And so we are 100% non-for-profit. We run off of funds of people visiting our sanctuary and through donations. 오로지 시민들의 순수한 기부로 운영된다는 야생동물 구조센터. These are two baby tamanduas. Tamandua. Or anteater. 구조센터에 들어온 동물은 회복 정도에 따라 이 개미핥기처럼 평생 이곳에서 지내거나 다시 본래의 서식지로 돌려보내질 겁니다.
이곳에선 어디를 가도 쉽게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관계가 많은 부분 가까이 연결돼 있죠. Primero que en Costa Rica es prohibido tener animales en jaulas porque hasta penado es. Usted puede ir a la cárcel, cualquier otro, o vender animales es ir a la cárcel. Entonces aquí no, aquí ustedes los animales tienen que estar libres. Aquí ni, por cierto, ni los pájaros. 야생동물이 인간과 구분되는 존재가 아닌 이 땅에서 인간과 함께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좀 봐도 야생동물은 공존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어쨌든 간 이런 장면에서는 좀 녹아져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랍니다. 야생동물과의 공존에 대한 이런 인식은 코스타리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일상 곳곳에 스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어도 있고 뭐 흰꼬리 사슴도 있고 원숭이 나무늘보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500원짜리 동전 하나에만 동물이 있는데 여기는 모든 지폐에 이런 동물들이 들어와 있네요. 수도인 산호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 쿠리다바트. 원래 슬럼가가 많았다는 이 도시는 최근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한 시장의 결단에서 시작됐습니다. Era atractiva. Muchas personas hemos venido a vivir a Curridabat gracias a estos cambios de políticas medioambientales que nos hacen estar en un espacio más seguro, más cómodo, más sensible con la naturaleza y eso es lo que ha hecho a mí personalmente también decidir vivir en este espacio. 도시를 인간뿐 아니라 야생동물의 안식처로 만들고자 했던 정책. 그리하여 세계 최초로 쿠리다바트 시는 꿀벌, 벌새와 같은 작은 곤충과 새에게까지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Los polinizadores se les dio la ciudadanía producto de el beneficio que le dan a la vida. Es decir, sin polinizadores no tendríamos alimentos. Cuando nosotros establecemos la política de la ciudadanía, lo que busca es darle un respeto y un espacio en nuestro entorno y nuestra vida a las demás distintas formas de vida. La política que hemos establecido sobre este tema es démosle ciudadanía para poder visibilizar estos seres vivos, para poder 촘촘하게 짜여진 자연 생태계는 한 개체의 소멸만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알고 곤충과 새에게까지 시민권을 부여했던 쿠리다바트시. 이런 정책은 생물 다양성 연구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곤충과 새는 식물을 살리고 식물은 사람을 살린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진실. Digamos, otra de las tareas son el tema de educación ambiental, que queremos darle mucha fortaleza, y le llamamos divulgación de información científica y de proyección hacia la comunidad. Entonces, trabajamos mucho con talleres, con grupos de escuela, con colegio, con universidades, con la comunidad, para tratar de, digamos, inculcar los temas de biodiversidad y de gestión con la naturaleza. 시민의식들의 변화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받아들여지려면
시민사회 문화가 같이 올라서야 그게 달성 가능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매년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희귀 반려동물 박람회. 12회째를 맞은 작년의 경우 누적 입장객이 무려 12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반려동물도 300종이 넘었죠. 되게 많이 만져주실수록 좋은 종이고. 네, 하늘다람쥐 일종으로 오시면 됐어요.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약간 이렇게 펼쳐가지고 아, 네, 웃으러 간다. 올라가려고 그러지. 식약처에 따르면 2027년도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약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준혁 씨의 일과. 괜찮아. 그것은 반려동물인 태구 도마뱀에게 일광욕을 시켜주는 일입니다. 기르고 있는 도마뱀은 비단. 이 녀석 한 마리가 아닙니다. 잘 잤니? 순대, 그리고 렉스, 민초. 시험을 못 봐가지고 떨어졌다던가 또는 개인적인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에게나도 위안을 받지 못했을 때 도마뱀들한테 이렇게 가서 지그시 보기만 해도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청소도 해줘야 하고 목욕도 시켜줘야 하지만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준혁 씨. 이런 친구들은 진짜 동물을 좋아하지 않으면 기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지식이나 아니면 좀 소홀히 해가지고 방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바로 몸에서 티가 나게 마련이거든요. 물론 자신의 건강처럼 태구 도마뱀의 건강도 세심하게 챙기는 편이죠. 이건 종합 비타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장정제. 얘들 그 소화 잘 되기 위해서 유산균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칼슘이랑 비타민 D3입니다. 그래서 애들 골다공증 예방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1인 가족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미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는 반려동물. 예쁘고 희귀할수록 값도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때로 한 개체에 수백만 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입이 금지된 희귀 야생동물의 불법 밀수에 대한 적발 건수도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단속반의 적발을 피하기 위한 밀수 방법도 날이 갈수록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게임기인데요. 이게 철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밀수업자가 철로 돼 있으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 안에 게임기 내부의 부품들을 전부 제거하고 빠진 공간에 동물을 집어넣어서 밀수한 사례입니다. 여기 무랑도마뱀 같은 도마뱀 2종이 한 4-5마리 들어있었습니다. 밀수꾼들에겐 흔히 휴대할 수 있는 텀블러도 도마뱀을 숨기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 책을 안에 내용물을 파내서 자기가 읽는 책인 것처럼 속여서 그 안에 동물을 숨겨온 건데 호주에서 밀수한 사례고 2017년도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바로 이렇게 티가 나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동물은 국립생태원에 있는 동물보호시설로 옮겨집니다. 손에 들어갈 만큼 작고 귀여운 데다 멸종 위기종이어서 한 개체당 1,000여만 원에 거래된다는 비단 원숭이. 이렇듯 밀수되는 동물은 숨겨서 들여오기 쉽도록 작고 희귀하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개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얘는 현재 태어난 지 많아야 한 2~3개월령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어린 녀석들은 주로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서식하는 샤마거입니다. 이 개체는 다 크면 3~4m 정도까지 자라는 큰 개체입니다. 이제 점점 너무 커지니까 버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조용히 숨어 있다가 갑자기 덮치는 공격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으로 풀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동물입니다. 은밀히 움직이는 거북 한 마리. 하지만 이 녀석은 한강 생태계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등집하려고 물을 이렇게 많이 넣어갖고 못 파는 거죠. 이제 딱딱한데 물을 견지고 이렇게 물을 많이 가졌어요. 이야. 도대체 이 녀석들이 지금 한강공원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나왔다. 이야, 하나 터졌는데 이것도 리버쿠터인데? 난지 이것도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2주 재면은 이 알 껍질들이 딱 부풀어 올라와요. 좋기 10여 개가 넘는 알. 이 알을 낳기 위해 리버쿠터는 목숨 걸고 육지에 올라왔을 겁니다. 낯선 침입자는 리버쿠터만이 아닙니다. 이야, 이건 붉은기 거북이. 기가 막히게 태어났어요. 이 녀석 붉은귀 거북 역시 많게는 한꺼번에 15개까지 알을 낳을 만큼 번식력이 대단한 불청객입니다. 한때 반려동물로 키우다 불법 방생으로 인해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주의 대상이 된 거죠. 이 생명들을 안 버렸다면 여기다 둥지를 안 틀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애완용을 키우고 징그럽다고 해서 버리고 또 귀찮다고 해서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국으로 이제 퍼져가는. 그렇다면 이 녀석들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남대 생물학과 연구원들과 함께 나주에 있는 한 호수공원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호수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는 붕어. 그런데 얼마 안 가 그물에 붙잡힌 또 다른 녀석. 늑대거북입니다. 생태계 교란종에 속하는 민물 생태계의 최대 포식자죠. 늑대거북 같은 경우에는 육식성을 하는 동물들이다 보니까 이제 강이나 호수 생태계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좀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한 30에서 40km 정도가 박은 정도의 치악력으로 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치악력으로 사람을 물게 됐었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미대륙에 서식하는 이 녀석들도 처음엔 반려동물로 들여왔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방생으로 인해 우리 생태계에 폭군이 돼버린 것이죠. 안녕하세요. 작년 7월 긴급한 연락을 받고 청주동물원을 찾은 국립생태원 수의사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두 마리의 낯선 새입니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그런 기록이나 절차들이 남아 있었을 건데 그러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 친구들은 아마 밀수가 돼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녀석들은 새장과 함께 청주동물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 종에서도 사이테스 1 부속서에 속해 있어서 일반인이 키우실 수 없는 종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키워져서 심지어 버려지기까지 했다라는 걸 확인했고 지금 저희 생태원으로 인계될 예정입니다. 댕기 모양의 깃과 눈 주변의 파란색 테두리. 이 새는 흰뿔 쇠찌르레기로 밝혀졌습니다. 학술 목적이 아니면 키울 수 없는 전 세계에 100여 마리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 한 종의 사라짐은 수십만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진화의 기록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 아, 여기 깨졌다. 프라이머리, 왼쪽 프라이머리 첫 번째 깨졌어요. 지금 발바닥을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에 전부 다 빨갛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생기지 않는 염증이거든요. 이 염증이 이제 심화되면 이제 발바닥 주변에 있는 인대도 손상시킬 수 있고 나중에는 발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얘 부피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자 그동안에 있었던 사육의 후유증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연에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이 이제 불순한 의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은 끝끝내 이렇게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이렇게 발견됐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좋지는 않고요. 혈관 주사와 발가락 수술을 마치고 안정을 되찾은 흰뿔 쇠찌르레기. 이 새들은 얼마 후 해외에 있는 본래 서식지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원 수족관법 시행 2년째.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 동물 카페를 찾았습니다. 애써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손쉽게 다른 대륙, 다른 환경에 사는 동물과 마주할 수 있는 동물 카페.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고 먹이를 애들이 직접 줄 수 있으니까 네, 평소에는 이제 동물원 가면 멀리서 보는 동물을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거. 이 카페는 손이 아닌 도구를 사용해 동물에게 먹이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지는 것도 금지하고 있죠.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손님분들이 거의 직접적으로 간식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림, 긁힘 사고도 있었고 법이 개정돼서 체험 프로그램대로 하다 보니까 직원이 있을 때만 간식을 직접 줘보니까 사고들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자, 저희 잠깐만 집중해 주시겠어요? 자, 저희가 여기 지하층이 2시부터 2시 반이 위에 라쿤 친구들이나 여기 있는 동물 친구들 휴식 시간이에요. 그래서 2시부터는 아이들이 휴식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불도 다 끄고 여기 층을 잠시 일시적으로 닫습니다. 규칙적으로 동물에게 휴식 시간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설동물원이 다 이럴 수 있을까요? 현재 커다란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절반 이상의 동물원은 아마 현재 기준을 못 맞출 거예요. 그래서 시설 투자를 해서 이 조건에 따라오던가 아니면은 문을 닫아야만 하겠죠. 동물원이 문을 닫으면 동물 대부분이 방치되거나 유기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동물들이 갈 곳은 어딜까요? 국립생태원 유기외래동물부 사람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시간이 가면서 관리해야 할 동물의 수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현재 이곳에 보호되고 있는 동물은 라쿤 27마리와 미어캣 6마리. 하지만 앞으로 이곳은 400여 마리의 유기 또는 방치됐다 구조된 동물로 가득해질 겁니다. 부족하면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모든 동물은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사육해도 안 되고 함부로 방치하거나 유기해도 안 됩니다. 어쩌면 동물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